안녕하세요. 송산 일각 재영스님의 2판 4판. 네, 진짜 오늘이 마지막 녹화네요. 진짜 끝. 네, 찐막이라 그렇죠, 그러던데요. 그렇죠. 지영님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행복하십니까? 너무 아쉬워. 아니, 그러니까 행복하시냐고요? 아쉽긴 그지 없습니다. 그래요? 아쉬워서. 이게 타이틀이 그래요. 그동안 궁금했던 이야기 마지막이라 붙는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제 그동안에 1년간 불자님들하고 이렇게 소통의 시간도 있었고 저희들끼리 이제 이렇게 수다 떠면서 불자님들께 저희 이야기들 이렇게 전달해 드렸는데 그래서 마지막엔 또 이런 게 타이틀이 있네요. 그동안 궁금했던 이야기 마지막이라고 붙는다고. 네. 그러면서 탈탈 털어서 다 공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아니 괜찮죠. 이제 뭔 이야기가 나갈지 나도 궁금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첫 번째 질문인데 며칠 전에 시청자분께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게 지영 스님 질문이라네요. 네. 스님 질문이래요. 그래서 저번 시연 스님 나오셨을 때 전체 장학금 받으셨다는 이야기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학기 성적은 어떠신 거예요? 장학금은 가능한가요?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이게 왜 궁금한지를 난 모르겠어. 사실은. 그러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번에 안 돼요? 네, 명백하게 안 돼요. 왜냐면 제가 공부를 막 엄청 열심히 하는 놈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말했다시피 어쩌다가 운이 좋아갖고 이제 이 스님들은 이제 종단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하고 기준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좀 막 열심히 하면은 재수 좋으면 받는 거고, 전 아직도 기준을 몰라요. 어쩌다가 왜 등록금 안 내도 된다고 이렇게 나왔는지를 모르겠는데.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면 전체 장학금, 그 아래 단계는 70% 장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스님이 전체 장학금 받을 순위권 안에 들어가신 거지 운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끄트머리에 있거나 했을 것 같아요. 이번 학기 그러면 성적은 어떠신 거죠? 일단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나 이거 내가 왜 먹고 있지? 나 학부형도 아닌데 내가. 그렇지. 은사 스님께서 여쭤보. 내 은사 스님 대신해서 이번 학기 성적은 어떠신가요? 아니 그래도 70%는 받아요. 예. 아무튼 장학금은 이번에는 불발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노린 적도 없고. 그래요. 아유 네. 하긴 지영 스님 성격상 장학금을 이렇게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 애초에 공부 자체를 약간, 그러니까 왜 우리 질문 받으면 제가 지 마음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과제도 그렇게 해요, 제가. 과제가 나오면 과제를 이제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좀 독특하게 작성을 해서 내요. 자, 그래서 다음 질문이 또 있더라고요. 관심 못. 타이밍이 맞는 것 같아요. 지영 스님은 항상 혼나는 캐릭터인데 도대체 절에서 어떻게 매일 혼나냐. 전 도대체라는 걸 이제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게 질문하신 분은 그런 거죠. 절에서 그렇게 매일 혼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절에 사는 대중들은 다 자비보살들이니까. 근데 어떻게 매일 그게 가능할까?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방적인 관계죠.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고. 일단 스님의 아니, 일단 여기서 제가 할 말이 있는 게 매일 그러진 않아요. 매일 그렇게 지영 스님한테 뭐라고 하진 않아요. 특정 뭐가 이제 잘못했을 때 그것도 누적이 됐을 때 그때 한 뭐 제 기준 삼아 이제 이거는 조금 좀 과하다 했을 때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혼내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뭐 매일 혼낸다고 해도 여기서 그거를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아니 받아들이는데 기분 나빠하지도 잘 않고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막 하고 넘어가니까. 그리고 본인이 정작 그리고 제가 이제 뭐라고 했을 때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지를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건 맞아. 내가 잘못했지. 이 정도. 그리고 사실은 다른 건 내가 별거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혼난다라고 하는 건 말 자체가 그렇죠. 이게 조금 그죠. 혼나는 게. 여러분 섭섭합니다. 저 매번 혼내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맨날 혼날 수도 있어요.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게 푸는 거거든요. 여기 봐서 웃고 있잖아요. 이게 포지션이 이제 장난식으로 이제 그런 경우도 좀 많고 그래서 그러지. 네. 어떻게 보면 매일 내가 혼날 수도 있지.
그건 제- 아니지. 그건 아니지가 아니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그 포지션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선생님은. 왜요? 근데 신도들이 봐도 그러거든. 그렇게 자꾸 몰아갈 거예요? 자꾸 이상하게. 아니 신도들도 이제 그러니까 애초에 스님은 위치가 관리자기 때문에 관리자의 위치에서 신도들에게도 이제 이런 부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위치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중생활을 하면서도 대중들에게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인 거고 이걸 혼낸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 다른 말인 거죠. 그렇지. 이건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이게 이제 우리 절에서는 탁마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예, 쪼을 탁자, 갈마자. 이제 각자의 지형이라는 돌과 일각이라는 송산이라는 돌이 같이 이제 한 바구니에 담겼을 때 생긴 모양이 뾰족함이 이제 어떤 사람은 오른쪽이 뾰족하고 어떤 사람은 왼쪽이 뾰족하고 어떤 사람은 둥글고 근데 이제 한 바구니에 넣고 이렇게 막 흔들다 보면은 서로가 부딪혀서 이제 원만해지는 걸 탁마한다고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서로 우리가 이렇게 불자님들한테 이런 모습은 좀 보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 아니면 뭐 개인적인 또 이런 뭐 수행자로서의 어떤 그런 뭐 이렇게 그런 면에서는 혼내줄 수도 있죠. 예, 그게 이제 예의를 갖춰서 예, 잘 되길 바라는 애정의 마음으로서 아무튼 저는 혼내지 않았습니다. 혼내지. 그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혼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각스님이 항상 너무 피곤해 보이신다고. 체력이 걱정되기도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 혹시 몸무게가 몇 킬로 이런 걸 왜 궁금한 거지? 이거 저는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거의 40이 다 된 지금까지 58kg, 59kg, 60을 못 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번에 한 번 넘으셨지 않나요? 작년에 한 번 예, 넘었죠. 작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 많이 다니고 그런 거 하면 60 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딱 60 근처셨던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저기 그 미스 코리아들 그거 보니까 키가 저랑 비슷한데 몸무게가 저보다 한 2, 3kg. 그 항상 생각하죠. 아, 내가 성별을 다르게 타고 났으면 미스코리아 나왔지?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 불자님들에게 불편한 마음. 그러네. 죄송합니다. 아니 뭐 체력은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이각스님도 피곤하시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내 느낌상에 수염이 더 검게 보여. 아니 그게 안 깎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제가 느낀 게 그 제일 쉬고 나서 컨디션이 회복이 되면 제일 먼저 방 청소를 해요. 아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뭐 막 이렇게 뭘 많이 하고 했다 그러면은 다 널적으로 예. 여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청소를 하잖아요. 예. 아니야 아니야 그건 오해가. 컨디션이 좋으나 안 좋으나 항상 해. 그거지. 그건 상관없어요. 컨디션 안 좋은 거하고 나 청소하고는 상관이 없고. 선생님 항상 안 하잖아요. 나도 일관성이 있죠. 네. 네. 그렇죠. 네. 늘 그래서 일관되게. 제가 처음에 놀랬다가 이제는 이해한다니까요. 그렇구나. 아니야, 그래서 최근에 이해 못했어. 아니요, 선생님. 최근에 그래서 아예 안 가잖아요. 그래서 지영 선생님 저한테 그랬다니까. 요즘 우렁각 씨가 안 온다고. 그 봐요, 아, 섭섭해한다니까.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나름 이게 자동 청소 이게 돌아가고 그랬었는데. 제가 자동 청소 로봇이거든. 아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안 해주니까. 아 이게 나름 저 기도하고 돌아오면 기분 좋았거든요. 깔끔해지니까. 방이 깨끗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청소를 안 하는 건 아니랄까요. 하기는 해. 여기 그렇지. 폭로해도 돼요? 어떤 부분이요? 그 부분 하는 거? 나 그게 진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공간만. 나는 이제 지영 스님 방 스님 청소하실 때 이렇게 빼꼼히 내달봤을 때 딱 그 느낌이었어요. 우리 영화에 보면은 범죄도시일 때 보면 수사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 조사할 때 그 광수대 과학수사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니 정말 그런 현장들처럼. 뭐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청소를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공간을 내가 쓴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할 때 같이 청소를 하면 되잖아요. 이것만 한다니까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버리러 갈 때 같이 버리면 되는데 얘를 그냥 놔두는 이유가 그래서 한동안은 왜 저러지 하다가 그래 저것도 본인 삶이니까 내비둬. 하긴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난 그거에 굉장히 고무적이거든요. 예전에 안 했었는데 그나마 지금은 한다. 네,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이해하는 게 학교 다닐 때 이제 과제물을 바쁠 때가 있잖아요. 지쳐서.
그때는 저도 건들지 않아요. 건들지 않아요. 저 그때쯤 되면 이제 점점 심해지죠. 깜짝깜짝 놀래. 아니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사람들이 가끔씩 놀랄 때가 있어. 어? 이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꾸 충분히 얘기해서. 입이 이렇게. 국가 기밀로 남겨둔. 네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방송하시면서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혹시 각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나 위기의 순간 있었을까요? 방송을 이판사판 하면서. 마수다를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이번엔 송산 스님 먼저 한번. 그럴까요? 예. 가장 힘들었던 순간, 위기의 순간. 사실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위기의 순간 이런 건 없고 가장 힘들었던 점은 힘들었던 순간이 한 번 있었어요. 시연스님 있어요. 야, 그걸 이야기를 하네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예. 왜냐면 이제 우리끼리 하다가 모르는 이제 자주 익숙하지 않은 분이 오니까 조심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같은 비구 스님이면 좀 편할 텐데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약간 의외로 낯가림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냥 아니, 라디오 방송도 하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 뭘 그런 게 있나 싶었는데 한 번씩 공식적인 자리를 가져보면 낯가림이 있어요. 송산 스님. 심한 편이죠. 사실 송산 스님은 편한 사람과 그게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과의 그 편차가 엄청 크죠. 그래서 그때 방송이 조금 조심스럽고 좀 네. 예, 그랬었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자주 뵀으면 아 안 그랬을 텐데 이제 뵌 지가 2번밖에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조심스러운 게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선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맞아요. 어떤 질문을 어느 선까지? 예를 들어서 가까운 뭐 무효생 같은 경우는 자주 보니까 뭐 이렇게 툭툭 할 수 있는데 시현 선생님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 그게 조금 박자가 다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오면 바로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었죠. 그러니까 이제 자주 안 뵈니까 시현 선생님을 이제 자주 뵈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말도 방송도 하고 하니까는 서스럼 없이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조금 낯가림이 있고 하니까 자주 많이 뵙고 조심스러워하죠. 그렇죠. 굉장히 왜냐하면 이게 장난을 치고 싶은데 불쾌할 수도 있잖아요. 네, 나는 좋은데 상대방은 불쾌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조심스러웠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현 선생님 라디오에서 몇 번 이렇게 또 뵙고 하니까 조금 편해졌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질문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조금 약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게 최고 힘들었다면 힘든 거지 그 힘든 정도가 아주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힘들죠. 지영 선생님을 대교고 가는 게 힘들지. 자꾸 딴소리 하는 그렇지. 물어본 거에 대답을 하시라고 제발. 갑자기 진행하다가 지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아니 이게 많이 좋아졌어요. 저번에 그 영상 나갈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은. 예. 물어본 거에 대답을 하라고요. 저기 뉴스 그 데스크였나? 거기서 있을 때 그 꼴불견이라는 단어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쓸 수 있는 단어라고 했더니 막 자신의 어떤 대인관계에 대한 의견을 피력을 하고 나서 듣다가 그러니까 의견이 단어가 뭐냐고 했더니 없냐고요. 난 없지. 전 그때 진짜 멘붕이었어요. 없으니까 딴소리를 그만큼 했죠. 재밌었습니다. 그 자리는 그만큼 근데 재밌었어요. 나를 잘 봤어야죠. 마음도 안 알아주고 그냥 질문을 대본대로 던지니까 이게 지금 이 모습이 평상시에 제가 항상 이렇게 이 정의사 도량에서 느끼는 거죠. 당하고 있는 거. 주지 스님이 그걸 바라봤어야지 대중을 살피지를 못하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영 선생님은 또 힘들었던 순간이나 위기의 순간. 저는 글쎄요 위기의 순간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는 이게 모든 방송이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면은 그거죠. 이게 스님들에게 가장 많은 야 오늘을 그렇게 쓰면 어떡하냐라고 지적을 받았던 성신 여대편 그 학생들에게 제가 그 기린 이야기를 했다가 황산수의 상상 속의 동물, 동물을 보는 것 같다. 유니콘 같은. 볼 때마다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신비로운 동물을 보는 느낌이라고 하더라. 아니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전설에만 내려오는 그런 기린 같은 사람, 봉황 그 동물들, 같은? 그 봉황 이런 것들. 신기합니다, 되게. 네, 저는 진짜 좋은 의미로 한 이야기였는데 스님들이 와가지고 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차에서 이제 많은 생각이 오갔죠. 나름 엄청 조심하고 꺼낸 이야기였는데 내가 엄청 실수를 한 건가? 약간 이 생각을 많이 했죠. 진짜 근데 안 익숙해서 그 나이 또래 사람을 대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그 신기한 경험의 예시를 들만한 게 그거밖에 안 떠올랐어요. 우리가 또 그때 그걸 다 파악을 못했던 게 지영 스님이 이제 이제 여성분들이랑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좀 안 익숙하니까 그렇다는 걸 생각을 이제 못했죠. 여성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연령대. 연령대도 그 연령대. 그렇고, 예, 맞아요. 대부분 시골에 모보살님이었으면은 또 엄청 편하게 얘기했을 텐데. 엄청 편하죠. 그런 분들께는. 아 근데 이제 제 나이 또래 내 나이 또래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저보다 젊은 사람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건데 나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때 스님들이 그거 되게 실수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차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많이 실수했나? 막 이러면서 다행히 그거는 뭐 신경 안 쓰셨다더라고요. 결과 자체물은 그렇게 신뢰되는 말을 한 것처럼 이제 안 올라가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만약 안 좋게 올라왔다면 위기의 상황이었겠죠. 차마 잘 풀려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기 또 전 스님한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맨날 또 진행한다고 답변을 많이 못 하셨으니까 그 우리 지금까지 했던 방송 중에 회차 중에 좀 좋았던 점, 좋았던 거야? 회차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오늘이 사실 지난주와 오늘 이렇게 왜요? 편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약간 사실 그렇긴 해요.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좀 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힘들었던 때 지영 스님의 그 학기 중에 촬영을 했잖아요. 그때가 알고 있거든. 힘들 걸 알고 있으니까 지쳐 있는 걸 아니까 스님도 그렇고 그게 제가 봤을 때 힘들었거든. 왜냐하면 이 지쳐 있는데 물어보면 그냥 이제 답을 하는데 힘들어서 지쳐서 대답을 하니까 그때가 힘들었고 사실은 재밌었던 점은 늘 재밌고 사실은 가장 재밌었던 거는 지난주와 이번 주. 그리고 그것도 스님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저기 우리 조계사에서 네네. 예비 부부들, 네. 기혼 부부 한 커플, 예비 부부 한 커플. 지영 스님이 또 그때가 좋았다고 하니까요. 결혼은 잘한 것 같다. 아니면 결혼은 우리가 또 준비한 질문이 있잖아요. 네. 결혼은 미친 짓이다 OX. 근데 이게 질문이 하면 여기는 고정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아니 몰라요 스님. 아까 전에 들어보셨잖아요. 아니 근데 모른다니까. 1월에 거석을 했다는데 석 달밖에 안 됐는데 큰일 나요. 미친. 예를 들어서 우리 천국 불자님 보호해줘야지. 준비된 질문은 맞는데 저희한테 살짝 얘기하실래요? 이렇게 오셔서 살짝. 일단 OS.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가 되게 기억에 남아요.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제 오른편에 앉아 있었던 그분들이 절에도 한번 와갖고 이야기도 하고 그때 아마 스님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주지스님하고 저만 봤는데 그때 주지스님 엄청 찬양하고 가셨어요. 그 거사님이 주지 스님을 찬양하고 갔어요. 주지스님 막 존경한다고 아니야, 그렇지 마세요. 막 송상 스님 최고 막 이래가지고 송상 스님 최고는 나만 해야 되는데 그 거사님 하고 있어서 차마 내가 거들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편이 되게 어떻게 보면 방송을 하면서 가장 긍정적인 경험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되나? 결혼 문제였으니까. 네. 우리가 해볼 수 없는 문제니까. 저도 사실은 그렇게 느꼈던 게 저는 이제 어느 회차 이후로는 스님들의 컨디션을 좀 의식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뭐랄까 제가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항상 보면은 이번 주제를 가지고는 할 이야기가 없는데 라는 약간 그런 예상치가 되면은 그럼 내가 이러이러한 걸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마치 이제 축구팀에서 이제 공격수 투톱이 지금 무릎도 다치고 체력도 안 좋고 그러면은 공격형 미드필더나 중앙 미드필더도 공격을 가져야지. 공격을 가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때 결혼과 그 연애 이야기까지는 안 갔지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스님들이 할 얘기가 없다 그랬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차를 타고 조계사로 가고 있는데. 그거는 늘 까는 밑밥 같은 겁니다. 아 그랬어요? 이각쌤은 근데 그걸 믿었던 거지. 진실의 방으로. 늘 할 말은 있어요. 근데 스님 진실의 방으로 가면 스님이 불리한데. 그러면 다음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해야지. 공개적인 방으로. 제 책에 반밖에 안 되시는 분이 진짜입니다. 네, 맞아.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거. 이게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때도 좋았지만 의외로 기억에 남는 점은 그 삼재 사주팔자 이야기 했을 때 그때도 일각생이 많이 얘기했어요. 네, 그때도 우리가 할 말이 할 너무 말이 없다. 없다고 했는데 예. 막 얘기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뭐 토정 이지함 선생의 그 토정 비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타로 카드 이야기도 나왔고 뭐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준비해서 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을 정도로 오히려 저는 그때 사주팔자 이야기가 우리의 그 중생의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방송 자체가 이제 좋은 경험이 맞는 것 같아요. 하기 싫은 것과 별개로 하기 싫다 좋다 이걸 떠나서 이게 방송 자체를 이제 결국 하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죠. 이게 말하는 스타일 자체가 이제 조금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은 말을 꺼내기 전에는 혼자서 생각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원래 잡생각이 많은 타입이라 이 방 안에서 어떻게 뭔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어쨌든 방송 주제가 1년 12달이라고 생각을 하면 12번의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주제에 관한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 이게 대본을 받고 나서 내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걸 어떻게 대중에게 전달을 해야 조금 더 수월하게 잘 전달될 수 있을지 이걸 좀 정리하는 경험으로서는 확실히 이게 도움이 된 것 같기는 해요. 아 그거 라디오 부스에서 둘이 그 격렬한 논쟁. 그거 많이 편집된 것 같은데. 그래서 계율을 만드는 거라니까요. 기본적인 계율을 만든 이유가 스님과 나의 이런 의견 차이가 있어서 조율을 해서 계와 유를 합쳐서 계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그 얘기예요. 계율을 어느 정도 강화를 시키자 이거죠. 그러니까 채찍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몰아쳐야 된다. 그래서 네가 부러지든 말든 네가 여기서 나가든 말든 나는 당신을 무조건 바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을 하자면은 결과를 이루는 데는 도움이 될지언정 꼭 그것만이 방법이었을까라고 하는 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노선, 적정선에서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라 이거죠. 스님 그때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중재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조금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나서 그럴 필요 없다. 예. 라는 생각도 왜냐면 모니터링을 하니까. 그리고 뭐 그때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랬죠. 왜 남의 방송국 가가지고 그래. 근데 송마스님하고 저하고는 그러니까 스님 안 계실 때도 한 번씩 이야기하고 예, 그러고 몰랐어요 그거는. 저희는 이제 저녁에 가끔씩 그러면은 티격태격해요. 예.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이게 막 기니 아니니 하면서 이제 격렬하게 점화될 때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자주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종종 해요. 여기서도 하잖아. 밥 먹고 나서. 그치.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그 논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스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율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기본교육 그 기간에 이제 뭐 승가대학 그 전통강화원 4년을 반드시 넣어서 그걸 갖춰야 된다라고 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과 뭐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약간 자율 쪽에 좀 더 무게를 더 그런 차이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다시 얘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게 결정되는 과정 속에 충분한 논의가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바라보는 시선인 거죠. 이게 무조건 아니다보다는 얼마만큼의 이야기가 오갔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바라보는 게 사실 제 관점인 거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제 저는 이제 딱 잘라서 하는 걸 좀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명확한. 예. 왜냐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저도 생각이 나중에 또 지나면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항상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지금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는 그게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걸 얘기한 거고 만약에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개선이 됐을 때 지나갔으면은 또 생각이 또 열릴 수도 있어요. 좀 더. 그게 우리가 보는 부처님의 개차법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때가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뭐 두 분이 토론을 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스님들이 탁마하는 과정에서
이 갈마라는 게 있잖아요. 갈마가 결국에는 논쟁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는 활발하고 대신 이제 선은 지키되.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래 보고 계속 가야 되니까 싸우는 거지. 잠깐 보고 말 건데 뭐. 그렇죠. 스님 말씀에 100% 공감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오히려 스님들도 이렇게 비록 카메라 앞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필이면 그 주제가 굉장히 민감한 내부적인 건데 그런 모습이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은 괜찮았던 것 같고 송산 선생님한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진행하는 입장에서 많이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 평상시 때는 편하게 얘기 잘하는 스타일인데 이거를 본인이 진행해야 된다라는 그 약간 책임감 때문에 조금 뭐 힘들어했던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힘든 것보다는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러니까 제 의견은 라디오에서도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의 목적은 이제 두 분 스님의 얘기를 듣고 나도 조금 뭐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하는 거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님들이 잘 따라와 주셨기 때문에 뭐 얘기를 던지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소통이 안 됐으면 되게 힘들었겠죠. 스님 그러면 하다가 내가 이건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했던 이야기 같은 건 없어요? 물론 100%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부적인 것도 있으니까 얘기를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선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할 때가 조금 힘들었죠. 스님이 아슬아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좀 많긴 했죠. 이게 방송적으로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부적인 어떤 그 조금 문제점들 그러니까 좀 더 평등적이어야 되고 좀 더 공정해야 되고 간단하잖아요. 공정하면 잘 돼요. 예. 근데 당연히 이게 이제 오래 이렇게 이렇게 눌려 있다 보면은 그러한 형태로 이제 뭐 그 고착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너무 불안해 보이지 않고 우리 현재 우리 스님들의 삶과 종단도 그렇게 자꾸 뭔가 좀 더 평등하고 좀 더 발전적인 거를 하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이 이야기가 부담스럽지 않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평범한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비구 비구니의 성 불평등 문제가 만약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게 실제로도 외부적으로도 그거를 그런 이야기 우리 할 수 있어요. 해가지고 실제로 개선하는 노력도 하고 방송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밖이 걱정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얘기할 수 있는 아니 그리고 그런 기본적으로 성향이 저는 문제가 있으면 드러내고 빨리 처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면은 이거를 빨리 수술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덮어놓으면 더 골마서 다른 데까지 전이가 되니까 그럴 필요 없고 그냥 벌어진 일에 대해서 빨리 정확하게 진단하고 빨리 결정을 내는 게 나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드러내고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하고 참여하고 다음에 안 하면 되지. 근데 이게 그냥 쑥 넘어가 버리면 또 그 반복이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려고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수위들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게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다 그렇게 사는데. 근데 그거를 자꾸 얘기를 안 하고 덮어놓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게 뭐가 나중에는 또 있으면 또 그냥 스르륵 넘어갈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빨리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일환으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런 뭐 강원을 필수적으로 넣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 왜냐하면 살아보면은 경험들을 보면은 필수 조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기본 교육 받는 것처럼 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코스 중에 그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스님으로서의 위나 그 다음에 불자님들한테 이렇게 스님으로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좀 더 나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나도 출가를 하면은 좀 강원을 가봤으면 싶겠다 이 생각을 요즘 들어서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너무 스님들 숫자도 많이 줄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지난주에 방송했던 지금 인연이 시절 인연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지나면 다시 강원을 언젠가는 우리 이제는 강원 기본 넣어야 될 것 같아 해서 그 시절이 올 것 같아요. 그런 시절을 바라면서 그때 얘기했던 거예요. 아니 지금 아니면 이제 혹시라도 이제 겪을 수 없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맞으면 대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안 가면 또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다 해보고 싶은 게 이제 나 개인이 가진 욕심인 거고. 근데 강원이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스님들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느낌은 이미 이제 받기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때도 그 전에 사시던 스님들의 그 경험을 못 따라가잖아요. 못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나 때는 그렇죠. 근데 아예 그 교육기관이 이제 사라지기 전에 그 스님들이 좀 강원의 경험을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이 요즘 들어 좀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스님들은 강원을 교육을 받고 대학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선택지가 아직까지 계속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대학을 가고 강원을 가는 거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 우리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고 또 아마 어른들이 보시고 아마 고민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왜냐하면 거기 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니까 우리보다 더 다 통계로 해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거지만 우리 또 마지막으로 더 할 얘기 있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영 스님이 그 예를 들어 가정하면은 그 시즌 3가 되면은 기회가 되면 시절 인연이 되면 메인 MC로 하실 수 있습니까? 진행자로 만약에 이제 요청이 들어왔다. 진행자 정확하게 아니어도 송산 스님이 하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즌 3에서라고 한다면 제작진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온다면 스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못하면 전 안 할 겁니다. 할 겁니다. 아니요. 안타깝지만 제가 할 일이 많아서. 알겠어요. 이각수님 또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상 요구 사항이 좀 많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말을 다 못한 거긴 한데 뭐 은연중에 비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요구 사항이 좀 많고 이건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는 좀 진솔한 방송.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라디오를 2년 반을 끝나고 나서 한 번씩 뜨잖아요. 그래도 제가 방송했던 게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렇게 포장해서 얘기를 많이 했구나. 심지어 내가 개인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에서도 뭔가 이렇게 확연하게 이렇게 솔직하게 못했던 거예요. 솔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방송이라고 하는 것에서 불교적인 누가 그 봤을 때 스님들도 저게 문제점이구나. 그리고 저렇게 노력하고 허심탄회하게. 왜냐하면은 사부대중 평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구, 삼이삼이니만 그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음에 가까운 그런 신분이 아니라 우바세 우바이. 일반 제가불자들이 유마경을 근거해서 제가불자들이 각자의 삶에서 난 스님보다 못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육아를 하고 돈을 벌고 맨날 매달 공과금을 내는데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나마 자신의 이기심보다는 좀 더 바른 거를 선택은 어떨까 고민하는 그 고민 속에서 이게 한편의 연극이잖아요. 승복을 입고 연기를 하느냐 뭐 주부의 옷을 입고 연기를 하느냐. 그래서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거를 조금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비구비구니 불평등 그리고 뭐 교육 문제에 대한 것들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 분 깨달아서 이렇게 잘 된 거잖아요. 근데 왜 숫자가 줄어드는 걸 걱정하죠? 솔직히 그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 나오면 미륵 부처님 나오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더 많은 출가자가 생기게 하기 위해서 뭔가 자꾸 완화하고 하는 것들이 저는 그런 것이 좋은 방법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다뤄질 수 있는 방송이 환경이 되면 환경이 다시 된다면은 혼자서라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많이 보고 어떤 거든 간에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아니요. 좋은 말씀. 스님 어떠십니까? 저도 저는 이제 라디오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라디오 계속 집중을 하고 또 뭐 이제 불자님들하고 소통 계속 하면서 기회 되면은 이제 또
뭐 좋은 인연 또 되면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송을 저도 이제 처음에는 안 하는 게 주 목적이었는데 해보니까 나름대로의 그런 뿌듯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저는 생각하는 게 이제 출가해서 조금이나마 시은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있거든요. 어찌됐건 저희는 이제 시주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불자님들한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스님이 이렇게 방송 포교를 열심히 해주니까 좀 좋다고 이렇게 피드백이 왔을 때 그래 내가 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능력이 된다면 기회 됐을 때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겠다. 아마 저도 주변사 이제 스님들에게 이제 이걸 권유할 수 있다면 더 권유를 할 것 같기는 해요. 해보라고. 예. 좋은 경험이에요 정말로. 예. 진짜로. 저는 소임을 맡는 것도 이제 권유를 많이 하는 타입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경험이라는 거는 부정할 수는 없죠. 이제 저라고 하는 개인으로 바라봤을 땐 성향이 이제 워낙에 이제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조금 그런 걸 꺼려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지금 당장 저의 부족함을 제가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있어요. 우리 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있는 겁니다, 선생님. 끝나지 않아. 아이, 눈 보셨어요 방금? 그거는 그 도움이 받는 거하고는 별개로 오가는 이야기 속에서 또 개인의 깨달음이 이제 생기기 마련인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경험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경험이다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 하게 된다면 스님들에게 꼭 해보길 추천은 하겠죠. 개인적으로 하라고 하면은 나는 아이고 이거는 아닙니다. 나가 그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근데 주변 선생님들에게는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걸 한 번쯤은 나가보면 이게 개인의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말하는 방식이 됐든 아니면 개인이 생각하는 방향이 되었든 아니 지식의 깊이가 되었든 이게 굉장한 발전을 이룰 것이다. 그러게 되기 때문에 방송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기회가 이제 생겼다면 그런 스님들께는 꼭 한 번쯤 해보기를 권유를 하고 싶기는 해요. 저희가 이제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를 짓지만 아마도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지만 스님들 생각도 아마 비슷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또 출가하셨던 스님들께서 다양한 스님들이 나오셔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고 대중들에게 이런 다양한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좀 더 불자님들께서 조금 생각이 더 이렇게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뭐 그런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제작진 분들에게도 뭐 요청드리는 게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스님들도 자꾸 이렇게 접촉을 하셔가지고 대중이 이렇게 나오게끔 해서 불자님들에게 이렇게 좋은 회양이 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리고 또 저희가 분명히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좋은 기회가 되면은 저희도 또 와서 동참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안 갈겨.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타이틀이 2판 4판이잖아요. 이렇게 지으셨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끝판맞수다 시즌 2까지만 제가 알고 있었고 뒤에 부제처럼 2판 4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2판 4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거의 뭐 20회차 가까이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에 그 단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건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와는 좀 다른 의미라는 거를 또 인지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판승과 4판승이 화합이 되어야 참다운 불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배웠어요. 2판승은 생계나 이런 물질적인 어떤 그런 걱정을 내려놓고 공부만 하는 그런 수행자들을 2판승이라고 하고 뭐 참선의 선빵스님이라던가 그런 스님들이고 4판승은 송산스님이나 뭐 저는 약간 반반이죠. 예, 송산스님이나 이런 스님들처럼 주지 아니면 총무국장 뭐 이런 원주스님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2판승들은 4판승들이 보필해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거다라는 그 감사함에 또 책임감에 열심히 정진하고
또 사판승들은 또 그러한 자기 그렇게 또 보필해주는 그런 서로가 화합이 되어가면 참다운 조계종의 불사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두루뭉술하지만 우리 이제 선방 공부를 하고 하는 우리 조계종의 또 대중 스님들과 또 그런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 되게 많은데 소임을 보시는 그런 또 스님들이 서로가 이제 존중해서 이게 좀 불사가 화합돼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원래 이판사판의 뜻이다. 우리가 모르게 이렇게 타이틀 써왔지만 그러기를 바라는 방향성에서 방송을 했다라는 거를 불자님들에게 조금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이제 마지막이고요. 마지막 인사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제가 대표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도 정말로 이렇게 노력도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행복한 좋은 인연 만들어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좋은 인연으로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 같이 인사하실까요? 오늘 또 그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